엄마, 제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엄마, 정말 주택연금 들려고 그래요? 그래, 맞아, 그럴 생각이야. 나는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엄마, 이러실 순 없어요. 아버지가 평생 모아서 마련한 집인데? 제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내 이름은 박영희입니다. 올해 67살이에요. 대구 중구에서 25년 동안 반찬 가게를 운영해 왔어요. 새벽 4시면 일어나서 시장에 나가고 밤 10시가 되어서야 집에 돌아오는 그런 삶이었죠. 하지만 2년 전 모든 게 변했어요. 남편이 당뇨 합병증으로 세상을 떠났거든요. 그날 밤 병원에서 돌아온 후 혼자 앉아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해요. 여보, 나 이제 혼자서 어떻게 살아야 해? 그동안 함께 가게를 운영해 왔는데 혼자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었어요. 무거운 반찬통들을 나르고 새벽부터 밤까지 서 있는 일이 너무 버거웠죠. 매일 아침이 두려웠어요. 몸은 아프고 손님들은 점점 줄어들고 마음만 급했죠. 결국 25년 운영했던 가게 문을 닫기로 했어요. 마지막 날 가게 문을 잠그며 손이 떨렸어요. 그 작은 열쇠 하나가 이렇게 무거울 줄이야. 이제 정말 끝인가? 텅 빈 가게를 바라보며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새벽 시장에서 시작해서 이 자리까지 일궈낸 모든 게 끝나는 기분이었거든요. 가슴 한편이 텅 비어버린 것 같았죠. 국민연금 60만 원과 아이들이 주는 생활비 20만 원을 합쳐 월 80만 원으로는 생활이 빠듯했어요. 특히 병원비가 문제였어요. 나이가 들수록 병원 갈 일이 많아지더라고요. 매달 말이면 통장을 들여다보며 한숨만 나왔어요. 이런 식으로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까? 어느 날 동네 경로당에 갔는데 김할머니가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영희야, 주택연금이라는 게 있는데 알아? 뭔가 좋은 소식을 전하는 듯한 표정이셨죠. 집은 그대로 두고 매달 연금을 받는 거야. 나도 작년에 들었는데 정말 편해. 정말요? 그런 게 있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희미한 희망의 빛이 보이는 것 같았거든요. 집에 돌아와서 곧바로 인터넷을 찾아봤어요. 25년 동안 장사하면서 기본적인 컴퓨터 사용은 익혔거든요. 주택연금공사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계산기를 찾았어요. 떨리는 손으로 정보를 입력했죠. 주택 가격은 4억 5천만 원. 나이는 67살. 마우스를 클릭하는 손이 떨렸어요. 결과가 나왔어요. 월 110만 원. 화면을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숫자가 맞는지 의심스러워서 2번, 3번 계산해 봤죠. 지금 생활비에 이 돈을 더하면 190만 원. 이 돈이면 병원비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돈이었어요. 하지만 문제가 있었어요. 이 집은 나중에 태민이와 소라에게 물려줄 유일한 재산이었거든요. 며칠 동안 고민했어요. 밤마다 뒤척이며 생각했죠. 천장을 바라보며 수없이 고민했죠. 엄마가 편하게 살아야 아이들도 편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용기를 내어 태민이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태민아, 이번 주말에 시간 있니? 네, 엄마. 무슨 일이에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엄마가 중요한 얘기가 있어서. 무슨 일인데요? 많이 심각한가요? 소라도 같이 왔으면 좋겠어. 직접 만나서 하고 싶은 얘기야. 알겠어요. 소라한테도 얘기해 둘게요. 전화를 끊고 나니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과연 아이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까? 이해해 줄까? 불안한 마음에 밤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주말이 다가올수록 마음이 무거워졌죠. 아이들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어떤 말부터 꺼내야 할지 계속 생각했어요. 잘못된 선택일까? 하지만 현실은 명확했어요.
지금 상황으로는 버틸 수가 없었거든요. 주말이 되었어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아이들이 좋아하는 음식을 준비했어요. 태민이는 어릴 때부터 된장찌개를, 소라는 김치찜을 좋아했거든요. 찬찬히 재료를 준비하며 마음을 다잡았어요. 오늘 아이들에게 어떻게 말해야 할지 계속 생각했죠. 좋게 이해해주겠지. 오후 2시쯤 현관벨이 울렸어요. 문을 열자 아들 태민이와 딸 소라가 함께 서 있었어요. 태민이는 44살의 프리랜서 건축사인데 요즘 건축 경기가 안 좋아서 걱정이 많아 보였어요. 소라는 41살의 중학교 교사예요. 평소보다 피곤해 보였어요. 엄마 잘 지내셨어요? 그래, 들어와. 엄마, 갑자기 부르시고 무슨 일이에요? 소라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일단 밥부터 먹자. 너희 좋아하는 거 다 해놨어. 식탁에 앉아 밥을 먹으면서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숟가락을 들 때마다 손이 떨렸거든요. 아이들도 뭔가 이상함을 느끼는 듯 했어요. 평소보다 대화도 없고 분위기가 무거웠죠. 식사를 하면서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얘들아, 엄마가 요즘 생활이 좀 빠듯해서. 태민이가 김치찜을 먹다 말고 고개를 들었어요. 왜요? 연금도 받으시잖아요. 그게 80만 원으로는 살기가 힘들어. 병원비도 많이 들고. 목소리가 작아졌어요. 왠지 아이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었거든요. 소라가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말했어요. 그럼 저희가 용돈 더 드릴게요. 지금 15만 원씩 드리는데 25만 원씩 드릴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나는 깊게 숨을 쉬고 본론을 꺼냈어요. 사실은 엄마가 주택연금에 대해 알아보고 있어. 순간 식탁 위에 정적이 흘렀어요. 숟가락 소리도 멈췄죠. 시계 초침 소리만 또박또박 들렸어요. 태민이와 소라가 서로를 바라봤어요. 눈빛에 당황스러움이 가득했죠. 주택연금이요? 태민이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응. 이 집을 담보로 매달 연금을 받는 거야. 계산해 보니까 110만 원 정도 받을 수 있대.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태민이가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얼굴이 순식간에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잠깐만요, 엄마. 그럼 저희가 상속받을 집이 없어진다는 말이에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태민아, 엄마 생활은 생각 안 해? 목소리가 떨렸어요. 서운함과 분노가 동시에 밀려왔거든요. 그래서 용돈 더 드리겠다고 했잖아요. 태민이가 목소리를 높였어요. 평소에 보지 못한 모습이었죠. 소라도 거들었어요. 맞아요, 엄마. 그리고 이 집 시세가 지금 4억 5천만 원이에요. 나중에 더 오를 수도 있는데 그걸 포기한다고요? 그제서야 완전히 깨달았어요. 자식들이 진정으로 걱정하는 건 내 노후가 아니라 자기들이 상속받을 집이었어요. 나는 천천히 일어나서 서재로 갔어요. 그리고 25년간 써온 장부를 가져왔어요. 낡고 해진 장부였지만 우리 가족의 모든 역사가 담겨 있었거든요. 이 장부 한번 봐라. 아이들의 표정이 어리둥절해졌어요. 엄마, 왜 갑자기 장부를 꺼내세요? 태민아, 내가 건축사무소 차릴 때 3천만 원. 소라야, 너 교사 임용시험 준비할 때 학원비 500만 원. 다 여기 적혀 있어. 목소리가 점점 떨렸어요. 아이들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25년 동안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밤 10시까지 일한 돈들이야. 이제 와서 엄마가 편하게 살겠다니까 너네가 반대할 수 있어?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그동안 참았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올라왔거든요. 태민이가 변명하듯 말했어요. 엄마, 그건 부모로서 당연한 거죠. 그 말에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완전히 무너져버린 기분이었어요. 당연? 그래, 너희한테는 당연했겠지. 목소리가 떨렸어요.
분노와 서운함이 뒤섞여서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엄마가 노후를 위해 주택연금 좀 가입한다니까. 갑자기 상속 얘기가 나오는구나. 엄마 그런 뜻이 아니에요. 식탁 위에는 차가운 침묵만 흘렀어요. 장부 위에 숫자들이 흐릿하게 보였어요. 눈에 눈물이 고였거든요.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날 이후 자식들의 설득 공세가 시작됐어요. 매일같이 전화가 왔어요. 엄마, 주택연금은 나중에 이자가 많이 붙는다던데요? 목소리에 조바심이 묻어났어요. 점심때쯤 소라가 또 전화했어요. 엄마 다른 방법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구체적인 방법은 제시하지 않았어요. 그냥 막연하게 다른 길이 있을 거라고만 했죠. 전화를 받을 때마다 한숨이 나왔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저녁, 며느리 현주가 혼자 찾아왔어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현주의 표정이 평소와 달랐어요. 뭔가 중요한 일을 말하려는 듯 진지했거든요. 거실에 앉아서 차를 마시며 현주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그 순간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들었거든요. 어머니가 장사만 하신 분이라 복잡한 금융상품은 이해하기 어려우실 것 같아서요. 순간 가슴에 뭔가 꽂히는 기분이었어요. 잘 모르시겠지만 주택연금은 나중에 후회하실 수도 있어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금융 지식이 부족? 25년 동안 매일 장부 정리하고 세금 계산하고 대출 이자 계산해온 사람한테 목소리가 떨렸어요. 분노가 치밀어 올랐거든요. 현주가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아, 그게 아니라 됐어. 그만 가. 더 이상 들을 말이 없었어요. 현주가 황급히 일어서서 나갔어요. 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죠. 혼자 남은 거실에서 분노가 가라앉지 않았어요. 가슴이 답답했어요. 1시간쯤 지나서 태민이가 찾아왔어요. 문을 열자마자 고개를 숙이며 들어왔어요. 엄마, 아내가 실례했다면 죄송해요. 목소리가 조심스러웠어요. 현주에게서 상황을 들었나 봐요. 하지만 정말 걱정돼서 그래요. 태민이가 소파에 앉으며 말했어요. 평소보다 진지한 표정이었죠. 무슨 걱정? 이 집은 아버지가 물려주신 유산이고 저희한테도 권리가 있는 거잖아요. 권리. 그 단어가 내 귀에 박혔어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권리? 무슨 권리? 당연히 상속받을 권리요. 태민이가 당연하다는 듯 말했어요. 마치 법적으로 보장된 것처럼 말이에요. 그때 태민이의 핸드폰이 울렸어요. 벨소리가 거실에 크게 울려 퍼졌죠. 태민이가 전화를 받았어요. 소라였어요. 오빠 엄마 설득됐어? 어떻게 됐어? 핸드폰에서 새어나오는 목소리가 거실까지 들렸어요. 태민이가 당황한 표정으로 나를 쳐다봤어요. 야, 지금 엄마랑 얘기 중이야. 급하게 전화를 끊으며 태민이가 어색하게 웃었어요.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그들이 진정으로 걱정하는 건 내 노후가 아니었어요. 4억 5천만 원짜리 집이었어요. 자식들이 따로 만나서 상의하고 있었던 거예요.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태민아, 솔직히 말해봐. 목소리가 차갑게 나왔어요. 너는 왜 엄마가 주택연금 드는 걸 그렇게 반대하니? 태민이가 잠시 말을 멈췄어요. 눈동자가 흔들리고 있었어요. 뭔가 숨기고 있는 게 분명했죠. 솔직히 제가 지금 프로젝트 하나 따려고 하는데 자금이 필요해요.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어요. 나중에 이 집으로. 마지막 말은 거의 들리지 않았어요. 아, 그렇구나. 태민이는 집을 담보로 사업 자금을 생각하고 있었어요. 소라는 아마 남편 사업 확장 자금을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필사적으로 반대했던 거구나.
내 노후 걱정이 아니라 자기들 계획이 틀어질까 봐 걱정했던 거예요. 엄마 그런 뜻이 아니에요. 태민이가 급하게 변명했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진실을 들어버렸거든요. 그럼 무슨 뜻이야? 정말 엄마 걱정해서 그런 거예요? 거짓말 그만해. 더 이상 들을 필요가 없었어요. 25년 동안 새벽부터 밤까지 일해서 모은 집이 이런 식으로 취급받고 있었어요. 태민이가 일어서며 말했어요. 엄마 오해해요. 다시 얘기해요. 됐어, 그만 가. 태민이가 머뭇거리다가 현관으로 향했어요. 문이 닫히고 나니 집 안이 조용해졌어요. 시계 소리만 또박또박 들렸죠. 가슴이 텅 빈 것 같았어요. 자식들의 진심을 알아버린 이상 더 이상 망설일 이유가 없었어요. 내 노후는 내가 책임져야 했어요. 그날 밤 나는 결심했어요. 더 이상 자식들의 눈치를 보지 않기로. 잠자리에 들기 전 거울 속 내 모습을 바라봤어요. 67살의 주름진 얼굴이 보였지만 눈빛만큼은 또렷했어요. 영희야, 이제 내 인생을 살아. 스스로에게 다짐하며 잠이 들었어요. 다음 날 아침 주택연금공사에 전화를 걸어 상담 약속을 잡았어요. 다음 날 오전 주택연금공사 사무실에 갔어요. 상담사가 친절하게 맞아주었죠. 어르신, 가족분들과 상의는 하셨나요? 젊은 여직원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아마 가족 갈등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나 봐요. 네, 했습니다. 반대하지만 이건 제 결정이니까요. 목소리에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상담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를 펼쳤어요. 그럼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1시간 동안 꼼꼼히 설명을 들었어요. 25년 동안 장사하면서 익힌 감각으로 내용을 파악했죠. 서류를 하나하나 꼼꼼히 살펴보며 서명했어요. 25년 동안 각종 계약서를 다뤄본 경험이 도움이 됐어요. 어려운 용어들도 이해할 수 있었거든요. 펜을 들고 서명하는 순간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이제 정말 내 인생이 시작되는구나. 집으로 돌아오는 길 발걸음이 가벼웠어요. 오랜만에 마음이 편안했거든요. 하지만 집에 도착하자마자 태민이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정말 주택연금 들려고 그래요? 목소리에 다급함이 묻어났어요. 누군가에게서 소식을 들었나 봐요. 그럴 생각이야.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안 돼요, 엄마. 아버지가 평생 모아서 마련한 집인데. 태민이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순간 가슴이 아팠어요. 하지만 흔들리지 않기로 했어요. 태민아, 아버지는 나한테 뭐라고 했는지 알아? 남편의 마지막 말이 떠올랐어요. 자기가 먼저 가면 나 행복하게 살라고 했어. 목소리가 떨렸어요. 남편에 대한 그리움이 올라왔거든요. 하지만 태민아, 이제 그만하자. 이건 내 인생이고 내 집이고 내 결정이야.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럼 저희는요? 저희 유산은요? 그 말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결국 관심은 거기에 있었던 거예요. 내 행복이 아니라 자기들 유산 말이에요. 태민아, 너도 집 있잖아. 소라도 집 있고. 그런데 왜 늙은 엄마 재산까지 바라니? 목소리가 쓰라렸어요.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어요. 태민이가 할 말을 찾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잠시 후 소라에게서도 전화가 왔어요. 엄마 정말 그러실 거예요? 소라의 목소리도 태민이와 비슷했어요. 당황스러움과 분노가 섞여 있었죠. 그래. 짧게 대답했어요. 왜 갑자기 그러세요? 갑자기? 내가 얼마나 고민했는지 알아? 소라가 말문이 막힌 것 같았어요. 너희가 정말 날 생각한다면 내가 아프면 병원은 누가 데려갈 거야? 핵심을 찔렀어요.
내가 치매라도 걸리면 누가 돌볼 거야? 전화기 너머로 침묵만 흘렀어요. 소라도 태민이도 대답하지 못했어요. 대답해봐. 너희가 정말 날 생각한다면 그런 것도 생각해 봤을 거 아니야? 목소리가 떨렸어요. 서운함과 분노가 뒤섞였거든요. 그건 그때 가서. 소라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어요. 그래, 그때 가서 또 계산하겠지.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자식들이 진짜로 생각하는 건 내 미래가 아니라 자기들 계산이었어요. 엄마 그런 뜻이 아니에요. 정말 너무하세요. 그럼 무슨 뜻이야? 더 이상 들을 말이 없었어요. 전화를 끊고 소파에 앉았어요. 가슴이 텅 빈 것 같았지만 한편으로는 시원했어요. 드디어 진실을 마주했거든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제 정말 내 인생을 살아보자. 며칠 후 주택연금이 승인됐다는 연락이 왔어요. 다음 달부터 매월 110만 원씩 받을 수 있었어요. 그 소식을 듣는 순간 눈물이 났어요.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25년 동안 새벽부터 밤까지 일한 보상을 드디어 받게 된 거예요. 아이들에게는 문자로만 알렸어요. 태민이와 소라에게서 답장은 오지 않았어요. 하지만 상관없었어요. 이제 내 인생이었거든요. 저녁에 혼자 된장찌개를 끓여 먹으며 생각했어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볼까? 처음으로 내 미래를 계획해 볼 수 있게 됐어요. 병원비 걱정 없이 자식들 눈치 보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게 됐거든요. 가슴이 설렜어요. 67살의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한 달 후 첫 연금 110만 원이 입금됐어요. 은행에 가서 통장을 확인하는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정말이구나. 떨리는 손으로 통장을 들여다봤어요. 숫자가 선명하게 찍혀 있었죠. 25년 동안 새벽부터 밤까지 일한 보상이 드디어 시작된 거예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발걸음이 한없이 가벼웠어요. 오랜만에 마음이 진짜 편안했거든요. 6개월이 지나자 내 삶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더 이상 생활비 걱정은 없었어요. 병원비 걱정도 없었고 그동안 하지 못했던 일들을 시작할 수 있었어요. 병원에서 꾸준한 운동이 필요하다고 해서 헬스장에 운동을 끊어서 운동을 시작했어요. 그리고 단백질과 야채 위주의 건강한 음식들로 챙겨 먹기 시작했어요. 음식을 잘 챙겨 먹고 운동을 했더니 하루하루 활력이 생겼어요. 건강을 회복하니 다양한 일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복지관의 권유로 요리교실을 열게 되었어요. 어르신 정말 감사해요. 요리 선생님을 찾고 있었거든요. 제가 더 감사하죠. 처음 요리교실을 열던 날이 아직도 생생해요. 20명 정도의 젊은 주부들이 모였어요. 다들 설레는 표정이었죠. 오늘은 집에서 쉽게 할 수 있는 밑반찬 만들기를 가르쳐 드릴게요. 젊은 주부들의 눈이 반짝였어요. 우와, 진짜 장사하셨던 분이네요. 비결 좀 알려주세요. 그들의 열정을 보니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요리를 가르치면서 새로운 보람을 느꼈어요. 예전에는 돈을 벌기 위해 요리했다면 이제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요리했거든요. 어느 날 태민이가 찾아왔어요. 엄마, 저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이기적이었어요. 갑자기 왜 그래? 회사 선배 어머님이 갑자기 쓰러지셨어요. 뇌졸중이래요. 태민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그분도 자식들 눈치 보면서 혼자 사셨대요. 병원도 제때 못 가시고. 그제서야 태민이가 깨달은 것 같았어요. 며칠 후 소라가 울면서 찾아왔어요. 엄마, 저희가 돈만 생각했어요. 정말 미안해요.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며 울었어요. 무슨 일인데? 동료 선생님 부모님이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교통사고로요. 소라의 목소리가 메어졌어요. 그분이 말씀하시는데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잘해드리지 못한 게 너무 후회된다고. 그제서야 소라도 깨달은 거예요. 부모는 언제까지나 곁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걸. 1년 후 나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었어요. 엄마 정말 잘 사신 것 같아요. 그래, 이제야 내 인생을 사는 것 같아. 엄마가 이렇게 활기차진 모습 처음 봐요. 정말 보기 좋아요. 아이들이 진심으로 내 행복을 바라는 게 느껴져요. 저녁에 혼자 앉아서 차를 마시며 생각해요. 주택연금을 선택한 건 정말 잘한 일이었어요. 창밖을 바라보니 석양이 아름다웠어요. 67살의 새로운 시작. 앞으로도 더 많은 것들을 해보고 싶어요.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